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정보국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거는 전화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드라마를 쫓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리 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MBC가 대결점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두 회는 바로 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며 우리 드라마 팬들은 머리싸움을 해보고 먼저 마음속의 답을 예측해보고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정말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10회에서 희주는 시연이 진백시연의 위협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진백시연과 함께 죽음을 택했고 그 후 행방이 불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연에게 이번에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납치범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온통 찾아봤지만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시연 쪽에서는 이전에 희주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숨겼었는데 이제는 그녀를 찾아달라고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희주를 대중 앞에 공개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도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어떤 단서를 주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연은 희주가 웃고 있는 환한 얼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애정을 담은 무력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시청자들을 강하게 공감케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괴롭히는군요. 이제 모두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희주는 과연 시연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로 시연과 희주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뒤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연의 할아버지와 희주의 계부가 목숨으로 목숨을 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여기서 일이 깊어 보입니다. 이것 이상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진실은 대체 몇 명을 연관시키며 시연과 희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둘은 이 균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요? 그리고 시연이 희주와의 결혼관계를 공개한 후 백가와 홍가가 이전에 대중을 속였던 수단들은 확실히 사람들의 주목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혹한 재벌들은 시연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돌릴까요? 세 번째 미스터리로 서로 사랑하는 시연과 희주는 벌써 2주 동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백시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인물 설정은 보기에도 불쌍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시연은 납치범이 진백시연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사는 시연을 복수 대상으로 삼았는데 너무도 기괴한 일입니다. 그는 물에 빠져 기억을 잃고 지능이 떨어져도 어렸을 때 시연이 그를 위장하기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 복수는 박행정관의 복수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복수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말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네 번째 미스터리로 희주가 행방이 불명해진 후 그녀의 엄마도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후속 발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딸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녀량지간적 상처총유점격에 이제 희주는 생사가 불분명하고 모르는 것은 그녀의 엄마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회개를 할 수 있을지 딸이 원하는 평범하면서 따뜻한 작은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향후에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녀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로 시연이 자신의 신분을 자백한 일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기 능력으로 발언인의 자리를 얻었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마치 직접 현재에 빛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의 능력은 있지만 여론의 압력은 적절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언인의 일자리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시연의 재주로는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와 희주가 이후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조용히 물러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상상을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 미스터리로 이 드라마에서 바닷가 아저씨와 홍아버지라는 두 분의 장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바닷가 아저씨는 백 회장과 함께하면 시연이 더 나은 발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만도 막지 않았고 심지어 시연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진심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홍아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딸인 이하의 선택을 존중하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 유연석과 최수빈이 2024 MBC 최고 연기상과 최고 커플상을 받은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들이 로맨틱한 드라마를 만나도 대충 대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역할을 만들어내니 이 상은 정말로 그들이 받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거는 전화는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인기 있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백시연은 정치계의 엘리트입니다. 유연석이 연기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홍희주인데 최수빈은 이 역할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둘은 정치적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지만 이 생활은 마치 남과 여자친구가 아닌 것처럼 외부에서는 완전히 쇼윈도 커플입니다. 백시연은 홍희주가 자신의 아내라는 일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406분으로 시작하는 해외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 이 정체된 생활을 온통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납치범은 홍희주의 모든 세부사항을 명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홍희주가 납치당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거의 교류가 없는 부부가 이렇게 되니 관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납치 전화는 마치 열쇠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의 대문을 한 번에 열어버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모든 번지런한 드라마 요소를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약혼을 해지하고 대신 결혼하는 것,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벌집에 입가입힌 것과 같은 구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결혼, 이름만 있는 부부관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비스러운 납치범이 때때로 전화를 걸어 백시연을 위협하고 마지막에 보니 이런가 납치범이 자신과 3년 동안 침대를 같이 자는 아내였습니다. 이 스토리는 마치 매듭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장면은 마치 작은 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긁어대며 모두가 다음 회를 불가능하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 남자 주인공 백시연은 마치 소녀들의 환상에서 나온 재벌 대가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2D에서 3D로 바로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석이 드라마에서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내에게 있을 때 그의 참고 자제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리게 합니다. 납치범을 마주할 때 순식간에 흉포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아내가 실제로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얼굴의 표정은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달라집니다. 네티즌들은 정말 소설에서의 그런 3분의 놀람, 3분의 분노, 4분의 기쁨의 표정을 이렇게 생생하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칭찬을 자아냈습니다. 이 스토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원래 백시연의 정치적 결혼 상대는 홍희주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백시연은 말을 못하는 홍희주를 주목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언니가 약혼을 해지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홍희주를 대신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둘 사이의 섹슈얼 텐션은 바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소설에서의 그런 지루하고 거창한 장면들, 여자, 너는 내 주목을 성공적으로 끌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정말로 그녀를 와 같은 구절들은 유연석이 그대로 한국 드라마에 옮겨왔습니다. 이 보기에도 창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의 직업 설정도 한국 드라마에서 매우 드물게 보입니다. 백시연은 대통령실 발언인으로 한국의 정치 전반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군내 기자, 협상 전문가, 뉴스 앵커 등 다양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여자 주인공 홍희주는 선택적 무언증을 앓고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포기하지 않고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실력이 뛰어난 수화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연들도 매우 눈길을 끕니다. 허남준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전에 스위트 홈 2분, 판사님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거는 전화에서 지상우를 연기하며 정신과 전문가이자 유튜버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희주와는 대학 수화 동아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잘생기기도 했고 여자 주인공에게 매우 따뜻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어 우리의 재벌 대가리 남자 주인공 백시연을 정말 화나게 했습니다. 그 적의심은 스크린을 뚫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멤버 장규리도 있습니다. 그녀는 백시연의 후배로 나오는 나류리 역할을 연기하며 명문대를 졸업한 뉴스 앵커입니다. 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깜찍하고 활발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수화 통역사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홍희주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명 사이의 관계는 정말 애매하고 복잡하며 시청자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의심을 품고 후속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며 정말 빠져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장 15야 스타쉽편을 통해 유연석과 최수빈이 동문사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그들이 함께 연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2015년 때부터 그 둘은 함께 커피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에서의 대사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커피 라떼와 같게라고 말하며 그리고 최수빈은 달콤하게 미소를 지으며 유연석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을 정말 열광하게 만들었으며 그 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최수빈은 유연석이 진행하는 예능에 참가했습니다. 유연석은 매우 열정적이었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맞이했으며 최수빈을 돕아 물 웅덩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생소함을 느끼는 최수빈을 매우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 둘은 프로그램에서의 상호작용이 매우 재미있었으며 웃음소리가 계속 나왔고 커플감이 넘쳐나며
시청자들은 모두 매우 즐겁게 보았습니다. 김이 그들이 드라마에서 연인 역할을 맡아 달콤한 스토리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연석은 데뷔 이후 의사, 야구 선수, 주방장 등 다양한 유형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모든 역할을 모두 매우 잘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거는 전화에서 그는 또 새로운 역할인 가장 젊은 대통령실 발언인을 도전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는 정장을 입고 정말 멋있습니다. 온전히 차가워서 일과 생활을 모두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같은 정치 엘리트의 멋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아내인 홍희주와의 결혼이 정치적 결혼이었고 처음에는 홍희주에게 매우 냉담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생활에서의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수빈이 연기하는 홍희주는 청운일보 회장의 둘째 딸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선택적 무언증을 앓게 되어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언니를 대신해 백시연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평범한 역할이 아니에요. 그녀는 실력이 뛰어난 수화 통역사입니다. 결혼 후에 서로의 만남을 통해 그녀와 백시연은 서로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는 전화라는 드라마는 현재 이미 4회가 방송되었고 성적은 꽤 괜찮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첫 방송된 후 한 번에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에서의 시청률도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드라마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스토리가 너무 번지런하고 지루하고 거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면서 모두가 끊임없는 매력을 느끼며 점점 더 보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시연과 홍희주가 오랜 시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두가 특히 그 둘이 어릴 때 어떤 교류를 했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백시연이 원래 정치적 결혼을 할 대상이었던 즉 홍희주의 언니도 등장했는데 그녀가 과연 정실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백시연과 홍희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가족 측면에서도 많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시연은 생선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의 엄마는 항상 그에게 먹이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으며 아버지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심지어 그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모두 백시연이 부모의 친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우를 보면 그는 생선을 좋아하며 양육권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도 네티즌들이 그와 백시연의 출신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 많은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번 기사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용을 좋아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최신 한류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